네, 생생한 월가 시각 알아보도록 하죠. 월가 브리핑 허정민 외신캐스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시장은 휴장에 들어가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 예정된 발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2통화정책회의에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연휴 동안에 지켜봐야 될 지표들과 또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2통화정책회의를 비롯해서 이제 오펙 그리고 오펙 회의와 또 소비자 물가지수 등 국제유가 미국 금리 향방을 결정질 지표들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안들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내일부터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휴장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는 국제금융 향방을 가를 중요한 발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경에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오후 11시 반경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 주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날 오펙 회의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이 유가 향방을 결정질 자료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벤트들이 참 많이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7시경에는 오펙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사우디 원유 장관이 교체된 가운데 지속적인 감산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45분에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또 9시 반경에는 드라기 ECB 총재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브렉시트와 이탈리아 또 독일 경제 타격 등 많은 리스크에 직면한 ECB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잠시 뒤에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또 같은 시간 미국에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 자료로 크게 활용되는 만큼 역시나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도 역시나 많은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역시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 경기 침체에 대응해 ECB가 기준금리 인하나 또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지난주 인민은행에 이어서 ECB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ECB의 결정에 금융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통화정책 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드라기 총재가 자신의 비둘기 성향을 확실히 드러낼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는 현재 유로존 경제는 둔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2분기 EU 28개국의 성장률이 0.2%를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도 1%대 초반을 나타내며 전분기 대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집권 이후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EU 경제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ECB 결정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ECB의 현행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인데요. 시장에서는 10에서 2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점치고 있는 만큼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ECB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면서 글로벌 양적 완화 기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지난 12월 종료된 채권 매입과 또 새로운 통화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만 현재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ECB가 금리를 1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앞서 2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폭의 양적 완화까지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데 비해서는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JP모건에서도 ECB가 대규모 신규 부양책을 꺼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ECB의 예금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 0.4%에 달한다며 신규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즈의 프랑크 딕스미어 이사 역시 현재 단계에서 ECB가 채권 매입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향후 경제가 더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대응책을 남겨두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는 단행하며 오랜 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마켓워치에서도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지만 자산 매입 재가동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는데요. 이 마켓워치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이 유로존의 대표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등은 ECB의 인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또 은행들이 실물 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추가 금리 인하가 오히려 유로존의 재정 상태를 더욱 긴축시키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 진입은 예상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대규모 부양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분석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회의 결정이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추석 연휴에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브리핑이었습니다.